여러분, 오늘은 조금 진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가렵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특히 밤에 더 심해지거나 특정 부위만 계속 간질간질하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증상,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로 1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깨달았습니다.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죠.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려운 거겠지,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하고 가볍게 넘기다 보면 이미 몸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사소한 증상 하나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던 가려움이 이제는 장기 기능과 연결된 중요한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가려움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위험 신호와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몸 어딘가가 이유 없이 가렵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있어요 혹은 없어요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례를 들으면 왜 단순한 가려움이 결코 가벼운 증상이 될 수 없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환자분 때문입니다. 2년 전 부산에 사시는 58세 최은정 씨였습니다. 그분은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바닥과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부과에 가서 연고를 바르고 보습제를 바꿔봤지만 별다른 차도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나이 들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려움이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었어요. 손을 차가운 물에 담그고 긁고 또 긁어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가족은 밤마다 긁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 함께 병원에 오셨죠.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신 최은정 씨는 밝은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냥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그때 저는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진행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간 수치가 정상의 3배 이상으로 높았고 담즙의 흐름이 막혀 있는 담즙 정체 소견이 보였습니다. 몇 주 후 정밀 검사에서 간암이 진단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그분은 울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정말 그냥 가려워서 긁기만 했는데 이런 큰 병이 숨어 있을 줄 몰랐어요.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분은 치료를 시작했지만 병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치료 중에도 선생님, 저 같은 사람 또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꼭 빨리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은 후로 저는 가려움증 환자를 볼 때마다 한 번 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이분도 혹시 그때의 환자처럼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때로는 생명을 지키는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신호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려움이라고 부르는 이 감각은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반응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가려움은 신경계가 보내는 경보 신호, 즉 몸속의 이상을 알리는 하나의 경고음과 같습니다. 피부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외부 자극뿐 아니라 몸속의 화학적 변화를 감지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면 그 성분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때 그 담즙 성분이 신경을 자극하면서 강한 가려움이 생기죠. 이를
담즙 정체 콜레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담즙 정체가 생기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간의 염증, 담도 폐쇄, 지방간 또는 일부 약물의 부작용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초기에는 통증이나 피로처럼 눈에 띄는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보다 먼저 신경계를 통해 가려움이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손바닥과 발바닥이 먼저 가려운 경우는 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부위는 신경이 매우 촘촘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혈액 속 담즙이나 노폐물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나 담도 또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위보다 먼저 이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이 20만 명의 성인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가려움증을 가진 사람 중 약 4.8%가 나중에 간질환이나 담도 질환이 조기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인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즉, 원인 불명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 몸속 장기 문제의 첫 번째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가려움이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건조하거나 알레르기가 원인일 수도 있고 계절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될 때는 반드시 한 번쯤은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움은 우리 몸이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지금 내 안 어딘가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엔 통증이나 피로 그리고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빠르게 읽어낸다면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기준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333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333 법칙은 의학적으로도 매우 실용적인 기준입니다. 이 법칙만 기억하셔도 단순한 피부 트러블과 몸속 이상 신호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 바로 3주입니다. 같은 부위의 가려움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이미 단순한 일시적 반응이 아닙니다. 보통 피부 건조나 알레르기 반응은 1, 2주 안에 자연히 회복됩니다. 하지만 3주가 넘어가도록 계속 가렵다면 그건 몸속 어딘가에 지속적인 염증이나 장기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 즉 3곳 이상의 부위가 동시에 가려울 때입니다. 예를 들어 손바닥과 발바닥, 그리고 종아리까지 함께 가렵다면 단순 피부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계나 간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 피부 표면이 아니라 전신에서 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3, 바로 3가지 이상 동반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려움과 함께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눈의 흰자위가 노래지거나 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이 느껴질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간이나 담도의 질환이 이미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간 수치와 신장 기능, 혈액 상태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는 신장의 여과 기능이나 단백뇨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복부 초음파는 간과 담낭, 신장의 구조적 이상을 찾아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검사에 앞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려움 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됐는지, 하루 중 어느 시간에 심한지, 무엇을 먹거나 어떤 일을 한 후 악화되는지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3월 15일 오후 3시 손바닥 가려움 시작, 점심에 라면 섭취, 2시간 후 찬 수건으로 진정, 30분 뒤 완화.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의사가 진료할 때 훨씬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증상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재발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증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작은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조기에 확인하고 대응한다면 대부분의 질환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가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몸의 안내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몸의 신호를 완화하고 예방하는 생활 습관의 핵심 원칙입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고 가려움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 안, 몸 밖, 마음 관리, 이 세 가지를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근본적인 회복이 어렵습니다. 1. 몸 안 관리, 충분한 수분과 숙면,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첫 번째는 몸 안 관리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은 매일 수많은 독소를 걸러내고 다시 깨끗한 혈액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하루에 최소 2리터 이상 작은 컵으로 나누어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물 많이 마시는데 왜 피곤할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한 번에 마시거나 너무 늦은 시간에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야 간과 신장이 부담 없이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숙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의 해독작용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에 충분히 쉬어야 간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늦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그 결과 노폐물이 쌓여 가려움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식사도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음식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인스턴트 식품, 과한 음주는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신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참치과, 녹황색 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를 자주 드세요. 이런 식단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2. 몸밖 관리. 긁지 말고 진정시키세요. 두 번째는 몸밖 관리입니다. 가려움이 느껴질 때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행동은 긁기입니다. 하지만 긁으면 일시적으로 시원할 수 있어도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오히려 더 가려워집니다. 이는 가려움의 악순환이라 부릅니다. 대신 차가운 수건이나 시원한 물수건으로 해당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열감이 가라앉으면 신경 자극이 줄어들어 훨씬 빠르게 진정됩니다. 또한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해 피부 건조를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알코올이나 향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햇볕을 받으며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선한 공기가 피부 세포를 깨웁니다. 단 1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가려움뿐 아니라 수면과 기분도 훨씬 좋아집니다. 3. 마음 관리. 스트레스를 다스리면 몸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뿌리입니다.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다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 가려움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 요가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생각을 멈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피부 증상도 함께 완화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에 오지만 마음이 지칠 때는 스스로를 안아주셔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도 어쩌면 마음의 피로가 만든 외침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세 가지, 물과 잠, 걷기와 진정, 그리고 마음의 휴식, 이것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면역 체계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런 습관을 꾸준히 지킨 환자분들은 재발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내 몸이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몸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몸을 돌보는 방법을 알았다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더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감기와 폐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는 가벼운 감기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나이 들수록 왜 감기가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 속에
숨어 있는 몸의 경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가려움뿐만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는 요즘 같은 시기, 또 다른 형태의 경고가 찾아옵니다. 바로 감기와 폐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기는 며칠 쉬면 낫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50세 이후의 감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기관지와 폐의 기능도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단순한 콧물과 기침으로 끝났던 감기가 나이 들면 쉽게 폐렴, 기관지염, 심한 탈수나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환자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며칠 참았어요. 그런데 기침이 길어지고 숨이 차서 병원에 오면 이미 폐렴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만성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감기 하나로도 건강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기는 단순한 불청객이 아닙니다. 면역이 약해진 몸에 찾아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큰 소리로 경고합니다. 고열이 오르지 않아도 평소보다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이 없거나 잠이 지나치게 늘면 이미 몸이 싸우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미열조차 나타나지 않는 무열성 폐렴도 흔하니 단순히 열이 없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최고의 방어법입니다. 외출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또한 실내 습도를 40, 60%로 유지하면 바이러스 활동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인플루엔자 백신과 폐렴구균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예방접종만으로도 감기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조기 대응입니다. 기침, 가래, 미열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몸이 무겁고 식욕이 급격히 줄었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세요. 며칠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감기든 가려움이든 몸의 신호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늘 먼저 말해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소리를 얼마나 귀 기울여 듣느냐입니다. 작은 감기, 사소한 가려움, 피곤함 하나에도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걸까 하고 물어보는 습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감기 후 폐렴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3단계 방어 전략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히 들어주세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하며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가려움을 떠올리셨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 스스로의 신호를 다시 들으려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작은 이상을 일찍 발견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도 있었고 반대로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하고 아쉬움을 남긴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무겁고도 따뜻했습니다. 몸은 항상 먼저 알려주지만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사실 몸은 매일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무 무리했어. 물을 좀 더 마셔줘. 지금은 쉬어야 할 때야. 하지만 우리는 늘 바쁘고 늘 괜찮다고 말하죠. 그렇게 하루 또 하루를 보내다 보면 몸은 결국 더 큰 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그 신호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가려움, 그리고 기침, 피로, 감기 같은 작고 반복되는 증상들입니다. 그 신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몸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기록하고 확인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 또는 혼자 계신 이웃 어르신이 떠오르시나요?
그분들께 이 영상을 꼭 전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언제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가족이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친구가 보내는 작은 메시지 하나가 환자의 면역력을 올리고 삶의 의지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관심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건강하다는 건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밤에 편히 잠들 수 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것, 그 모든 순간이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실천해 보세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습관을 바꾸고 실천하신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며 오늘도 내 몸이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 한마디를 꼭 해보세요. 그 마음이 몸의 회복력을 키우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의 신호를 들을 거예요. 이 한 문장을 적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건강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의학과 마음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세요. 그 관심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